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분갈이하고 나온 그 흙들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초록이들과 썸 타는 그린썸입니다. 이미 사용했던 흙, 그리고 사용하진 않았지만 아주 오래 보관된 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그 흙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분갈이하고 나온 흙의 98% 대부분은 그냥 버립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실내 가드닝을 하고 이 베란다 앞 두 군데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란다가 거의 다 포화 상태예요. 공간도 너무 없고 또 저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게 제 육체와 정신 건강에 이롭더라고요. 분갈이 하려고 화분을 엎었을 때 이 흙이 약간 푸석푸석해 보이고 딱딱하게 굳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색깔도 약간 얼룩덜룩하고, 그 다음에 뭐 곰팡이가 쏟다거나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벌레가 기어다닌다거나, 이런 흙들은 대부분 버리시는 게 맞죠. 특히 식물이 죽어나간 그 화분의 흙은 재사용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다 버리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 그 식물을 죽게 한 균류들, 세균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해충의 알이나 번데기 같은 것들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식물병을 다룰 때 식물병의 요인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잡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균류,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곰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곰팡이 균류, 그 다음 2번째 세균, 3번째 바이러스. 이 균류들은 포자나 균사의 형태로 번식하고 또 월동을 합니다.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제 폭풍 번식을 하고 활동할 그럴 환경이 안 되면 흙 속이나 그 식물의 사체, 그리고 식물의 잎과 열매 뭐 이런 곳에서 월동을 하고 있어요. 세균들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해충들도 살아갈 환경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알이나 번데기의 형태로 흙 속에 월동을 하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병든 식물의 잎, 줄기, 그리고 떨어진 낙엽,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거해 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흙을 다시 쓸까요? 어떻게 하면 흙을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막 밑으로 뿌리가 막 뿌리 성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큰 화분으로. 그럴 때 이제 여기 화분을 쏟았을 때 나온 그런 흙들은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한 지는 좀 됐는데 부어봤을 때 이 흙에 상토나 배양토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알갱이의 비중이 많은 그런 배합으로 쓴 그 흙들이 있잖아요. 그런 흙들은 좀 재활용을 또 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신경 쓰자면 그런 흙들에 좀 끓는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한 뒤에 뭐 햇빛에 말리고, 그렇게 한 뒤에 부엽토라든지 지렁이 분변토 같은 그런 잘 발효된 퇴비를 좀 섞어서 그렇게 쓰시면 또 되겠죠. 상토, 배양토들은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1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만들어진 지 1년 이상이 되어 버리면 그 흙에 거름기, 양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영양가 없는 흙이 돼 버려요. 식물을 심잖아요. 이 식물이 비료 성분을 흡수하죠. 또 물을 줄 때 물구멍으로 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게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비료 성분도 같이 줄줄 흘러내려서 비료가 많이 녹아서 용탈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물이 심겨진 화분 속에 그 상토나 배양토의 그 거름 성분, 영양가, 비료 성분은 몇 개월 가지를 않아요. 3개월, 많으면 4개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 4개월 후에는 물만 부어 주시기보다는 비료를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거죠. 식물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별로 이렇게 많이 흡수하지 않는 영양소도 있어요. 그리고 흙의 산도에 따라서 식물의
이렇게 잘 흡수가 안 되고 흙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 영양소들도 있거든요. 흙 속에 계속 쌓여 있게 돼요. 이거를 농업 용어로 염류집적이라고 하는데요. 빗물을 흠뻑 맞지 못해서 흙 속의 염류가 이렇게 밑으로 쭉쭉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흔히 하우스 같은 시설들, 그리고 그 작물에다가 비닐 멀칭을 해서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작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비료를 좀 과잉 시비를 하고 농약을 좀 흙에 뿌린 농약을 좀 자주 쓴다. 이럴 때는 염류집적이 좀 더 잘 생기는 편입니다. 실내 가드닝에 대입을 해보면 저기 수도에 가서 흠뻑 샤워를 시킬 때는 이제 물이 줄줄 흘러나가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선반에 이 받침을 두고 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줄줄 빠지지를 못하죠. 그리고 분갈이를 좀 오랫동안 못 해줬다.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은 화분들은 또 좀 오래 못 해준다. 방치를 몇 개월 막 좀 오래 했다. 그리고 유기질이나 완효성 비료가 아닌 즉각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화학 액체 비료,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쓴다. 뭐 농약을 비카드, 코니도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물을 좀 적게 주고 증발량은 또 많다. 이럴 때 흙 속에 있던 그 염류들이 증발하는 물과 함께 위로 이렇게 흙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겉흙이 좀 이렇게 하얗게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좀 덮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염류가 올라와서 말라버린 그 염류 가루들입니다. 그리고 겉흙이 막 이렇게 딱딱하게 덩어리처럼 굳은 경우, 염류 집적이 된 흙에서는 염류 장애로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심할 경우에는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씩 얘네들을 이제 수도에 가서 물이 쭉쭉 빠지게 한번 시원하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염류들은 대부분 이제 흘러나가게 됩니다. 보통 농업에서는 이런 염류 집적된 토양이 있으면 이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벽과식물을 심어서 윤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벽과식물을 심어서 녹비로 사용해요. 녹비라는 것은 이 식물체를 퇴비화 시키지 않고 부숙하고 발효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초록색, 녹색의 잎과 줄기를 다 잘라서 흙에 바로 투입해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모든 식물이 다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청소식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청소작물. 얘네들이 흡비력이 강하고 또 뿌리를 깊게 뻗어요. 토양의 그 통기성을 개선해주고 토양의 물리성이 좋게 바뀌는 거죠. 무기양분 균형도 유지해주고 토양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보통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보리나 귀리 같은 거를 심어 가지고 알곡들을 수확하고 뭐 갈아엎는다던가, 아니면 2달 정도만 키우는 거예요. 2달 정도만 바짝 키우면 잎사귀가 막 풍부해지잖아요. 이 잎사귀들을 막 다 베고 줄기를 베고 막 뿌리까지 흙이랑 같이 막 다 갈아엎어서 또 작물을 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분갈이 하고 난 흙 좀 소독을 거치시고 퇴비 그리고 부엽토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재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녹비 작물들, 벽과식물들, 청소 작물들을 심은 뒤에 얘네들을 이제 다 잘라서 막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식물을 심으시면 됩니다. 공간이나 그런 여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시도해 볼직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상토를 대용량으로 팔아서 큰 걸 샀더니 그게 지금 한 1, 2년 됐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흙이 완전히 푸석푸석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그런 흙들에 식물을 심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흙은 수분을 흡수하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화분에 일단 받아가지고
저면관수 있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화분을 푹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서서히 천천히 이 흙들이, 굳어 있는 흙들이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겉끝까지 좀 촉촉해질 수 있거든요. 또는 뭐 큰 지퍼백에다가 넣고 물을 이렇게 부어 주시고 닫아 놓으셔도 되고, 흙의 상태가 이제 수분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퇴비나 이런 부엽토 같은 거, 비료 성분을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어디에 버리나요? 식물은 흙에서 분리를 해주셔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돼요. 식물을 제외하고 이 흙을 버리는 방법,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마다 그런 규약이 있을 거예요. 흙을 버리는 공터 같은 곳을 따로 지정해 놓은 그런 아파트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좀 사람이 통행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지고 구석진 흙만 있는 그런 화단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버리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통행하는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화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꽃이 심겨져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비된 화단인데 그런데 막 흙을 쏟아 부으시는 분들은 저 구독자님들 중에는 설마 안 계시겠죠? 흙은 보통 근처 야산이나 들판 같은데 그 자연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흙이 있는 곳에다가. 저는 분갈이 후 버리는 흙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남편이 야산이나 들판에 갖다 버려줍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제 병든 흙, 세균이나 균으로 인해서 죽은 식물의 그 흙은 그런데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다 피해를 입을 테니까 근처 야산이나 들판 이런 곳도 없다. 그리고 자연에 방생하지 못하는 그런 병든 흙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버리냐? 바로 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구입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저께 근처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가서 사왔습니다. 제일 작은 게 이렇게 30L 짜리가 있더라고요. 2,16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동안 흙에 관한 질문 주셨던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